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가정환경. 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에는 오늘 첫 번째는, 이제는 엄마, 아빠 중에 아빠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적인 게. 지금 많이 이제 아빠들도 이제 관심이 가지만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공부 행위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아빠들이 시간을 내셔서 그럼 교육 설명회나 입학 설명회나 이런 데 같이 가시는 게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특강을 나오면 가끔 아버님들이 계신데 이제는 좀 많아지셨어요. 그만큼 아버님들도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빠의 관심이 더 좋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들이요, 아침 7시 반부터 학교 나오죠. 이제 8시까지 이제 와서. 정말 하루 일과는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와서 친구 관계, 담임선생님 관계, 학교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학생부도 가야 되죠. 어떤 친구 관계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죠. 그런 학교 생활 또 수행평가 해야죠. 시험 봐야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진을 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학생들 어디 가죠? 학원을 가게 됩니다. 예, 학원에 가서 또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밤 9시, 10시까지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귀가 10시나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은 11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면. 근데 이런 학생들을 참 힘이 되는 게요. 어떻게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이모티콘을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이모티콘 좋은데요. 꼭 이렇게 또 맞벌이 하신 분은 더욱 그렇죠.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녀분들한테. 자, 아침에 학교 가면 이제 조회 전에 핸드폰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그 전에 학교 가는 도중에 한번 이모티콘으로 사랑해, 오늘 하루 수고해,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상당히 힘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학교 3시나 3시 반에 이제 핸드폰을 다시 받습니다. 그럴 때도 리모컨이 딱 열었는데 엄마, 아빠의 리모컨이 딱 있다. 그럼 상당히 기분이 좋죠. 예. 아이들은요, 상당히 순수하고요. 아이들은 착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또 끝나고 바로 학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또 리모컨 해주고요. 학원 도착했니?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리모컨으로 사랑해. 그런 문자 많지 않습니까? 그림 보내주시고 또 저녁 때도 마찬가지죠. 저녁 뭐 먹었어?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모티콘, 아이들이 이모티콘에 반응을 잘합니다. 청소년기에서. 근데 어머니들이 하나도 안 보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자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학생 자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학원에 가서도, 엄마 리모컨 받았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힘이 나고요. 이 작은 건데도 상당히 힘이 되니까, 본인을 꼭 때마다 보내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이 집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물론 이제 바빠서 못 오는 게 맞벌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벌이보다 애들이 더 늦게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 귀가 시간에 부모님들이 꼭 집에 계셔라 하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부탁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상당히 허망하죠. 예, 이건 꼭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예.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아이들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비교하고, 옆 아파트에 누구는 공부를 잘한대더라. 엄마 친구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것들.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도 포기합니다. 예. 비교하지 마세요. 예. 특히나 동생 비교는 제일 싫어합니다. 예. 근데 그걸 은연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부모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대수롭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동생 비교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아이들이요. 야, 동생은 수학 잘하는데 넌 뭐야?
성적이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죄송하지만 다 부모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책을 썼지만 이 부모님이 바뀌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잘 바뀔 수 있는데 부모님은 그냥 평소와 같이 똑같이 잔소리, 똑같이 그냥 비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 예.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 학부모님들한테 매일 마지막에 하는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어머니 이제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꼭 자녀분을 칭찬해 주세요. 예. 한 가지라도 꼭 칭찬해 주세요. 예, 꼭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오늘따라 우리 아들이 잘생겼네? 고생했네. 학원 갔다 오느라고. 이런 것도 다 칭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이게 하나씩 정하셔서 칭찬을 못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씩 정해서 하세요. 예. 오늘 뭘 칭찬할까를 연구를 해보세요. 칭찬 정말 좋습니다. 그 중학생 자녀한테는 더 좋고요. 아이들이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상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점을 주면요, 상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상점 1점을 주게 됩니다. 1점을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거기에 상당한 나를 인정했다는, 진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줬네?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애들이가. 그러니까 꼭 본인들 칭찬,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도, 칭찬은 뭐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 엄청난 겁니다, 칭찬은. 자, 이제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공부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자녀의 책상 위에, 이렇게 책상 위에, 이 쓸데없는 연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게 있다면, 다 치워주세요. 예. 아이들은 책상 위에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많거든요. 자, 정리를 수시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침구입니다, 침구. 그 자녀의 침대 위에 이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그거를 부모님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부모님 자녀의 방에 들어가셔서 이불이 삐뚤어 있거나 막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어머님들 바로바로 이제 하세요. 예. 오늘부터 해보세요. 딱 펴놓으세요. 또 애가 왔다 나갔어요. 그때도 들어가 보셔갖고 침구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펴놓고. 자, 이런 작업을 계속 해보세요. 예. 제가 왜 침구를 얘기하냐면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아이가 방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침대입니다. 그 침대 위가 딱 안정이 되어 있으면 벌써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책상 위의 것도 정리가 싹 되면 더 좋고요. 예. 그리고 그 의자 같은 거는 바퀴가 없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의자는요. 바퀴가 없는 의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책상 배치는 문에서 뒷모습이 보이게 배치하면 안 됩니다. 저 뒤쪽에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는 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앞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뒤쪽에서 뒤에 문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 배치는 오늘부터라도 옆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옆으로는. 이 방 배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의 공부반 환경을 어머님이 오늘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녀의 방의 청결입니다. 거실만 청소하시는데 거실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 자녀 방이 항상 깨끗하게, 먼지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항상 자녀가 들어가면 상쾌한 자기 방 냄새가 난다든가 좋은 향기가 난다든가 침대가 딱 정리되어 있다든가 책상이 싹 돼 있다든가 그 자체에 벌써 준비 과정이 됩니다. 공부 준비 과정이. 자, 들어가자마자 방바닥이 막 엉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구가 막 엉망이 돼 있고요. 쿠션이 막 돼 있고 절대 안 됩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공부방법의 첫 번째 공부방 환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꼭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10번째. 자, 제가 방학이죠, 방학.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시간 나시면. 부모님 시간 나시면 여행을 가시는 게 좋죠. 예, 여행을 가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바깥으로, 자연 속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숲 체험입니다. 숲 체험.
뭐 바닷가 가서 노는 것도 좋습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숲 체험입니다. 숲길을 걷는다든가, 숲속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든가, 그런 요즘 프로그램이 많죠? 숲에 대한 프로그램이요. 지금 성인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많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아이가 릴렉스 되고, 안정이 되고, 상당히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녹색 자체가 주는 게, 또 칠판 녹색이잖아요, 어머님. 그게 뭐죠?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숲 체험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아직도 꽤 방학이 남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꼭 시간을 내셔서 그런 곳에 가서 하루를 좀 이렇게 보내는 거. 예. 밤하늘도 좀 바라보고, 산속에서. 같이 막 토론도 해보고, 아이와 같이 유대관계도 키워보고, 물론 뭐 놀이거나 이런 거 다 좋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번 여러 가지 체험 중에 숲 체험, 그리고 숲 체험 같은 경우는 국립수목원 같은데 그 체험센터에서 그 홈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뭐 원두막에서 하루 잔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꼭 제가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